네, 안녕하세요. 김동환 세무사입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또 돌아왔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못 받으셨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누르시면 당해연도 매출액과 신고 유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사실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고 유형별로 어떻게 절세를 하고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 그리고 주의하실 사항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추계신고 대상자가 있습니다. 추계는 말 그대로 추측해서 계산한다입니다. 대략 계산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해준 단순 경비율을 바탕으로 세금을 자동 계산하게 되는데요. 단순 경비율은 통상적으로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 원일 때 당신이 증빙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경비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는 인정해 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단순 경비율 대상자이신 프리랜서분들은 이 계좌번호만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연중에 원천 징수되었던 3.3%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동 계산되니까 굳이 세무사를 찾으실 필요는 없겠죠. 두 번째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요. 사실 이 유형은 매년 제가 가장 많은 빈도수로 세금 신고를 도와드리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신고 안내문에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알파벳 D 유형이라고 적혀 있으실 텐데요. 간편히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할래? 아니면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대충 할래? 라는 의미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위에 말씀드린 단순경비율과는 다르게 굉장히 경비를 적게 인정을 해주는데요. 통상 10에서 한 15%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 원이고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한다. 그러면 약 1,500만 원 정도의 비용만 인정을 해주니까 내 순이익이 8,500만 원으로 굉장히 크게 계산이 됩니다. 즉 소득이 좀 높으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실제 경비를 바탕으로 조금 더 투명하게 장부 신고를 해야 세부담을 줄여주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유형이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직접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진행하다 보시면 굉장히 큰 납부세액이 나오게 돼서 깜짝 놀라서 세무사를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장부를 통한 기장신고를 하시면 세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이실 수가 있고 프리랜서 분들은 연중에 내셨던 3.3% 환급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자진신고를 하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해서 2만 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세금 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사실 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덜 내게 되면 세무서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해서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있습니다. 3.3% 프리랜서 분들은 전년도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단어의 의미만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복잡한 장부를 작성해야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간편장부가 말 그대로 간편한 현금 출납장 혹은 가계부의 형태라고 하면 복식부기는 어떤 회계 지식 없이 비세무 전문가가 작성할 수 없는 장부 유형에 속하는데요. 우리가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계장부도 투명하게 작성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국세청 입장에서도 사실 당신이 직접 계산한 세금은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그러면 간편장부로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장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기장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챙기셔야 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부양가족공제, 두 번째 국민연금, 세 번째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내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자녀 등이 해당이 되고 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중복공제는 안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1년간 낸 국민연금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내가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내가 내야 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예를 들어 15%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200만 원 납부로 인해서 내 세율만큼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겠죠.
즉 200만 원 곱하기 15%인 30만 원만큼의 세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빠뜨리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업자분들의 퇴직금 제도인데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실제로 가입을 하고 계시고 연에 200에서 500만 원 정도 불입을 하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내가 사업체를 폐업을 하거나 인출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원금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자까지 가산해서 주기 때문에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가입을 하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연간 노란우산공제 500만 원을 불입을 했고 세율 구간이 15%에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500만 원을 저축해서 15%인 75만 원만큼 이자를 타먹는 금융상품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엔잡러 분들인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대리운전이나 배달,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등을 운영하시면서 부수입을 얻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2월 달에 연말정산을 모두 마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5월 달에 끌고 와서 부수입과 합산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종합소득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이 누진세율을 최종적으로 매겨서 재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 당연히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해서 무시하고 따로따로 세금 신고를 하면 세금 추징이 들어온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매출의 규모에 따라 추계신고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까지 그에 대한 특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챙기셔야 되는 소득공제 항목들까지 말씀드려 봤는데요. 각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확인하셔서 5월 31일까지 반드시 꼭 신고하고 세금 납부까지 마치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 신고를 까먹고 놓치시는 분들이 꼭 6월 달에 저를 찾아오세요. 그렇게 되면 최대 10%에서 20%가 넘는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이 부분 유념하셔서 기한 내 성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하단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